예천읍에 상가가 약 350개 정도 있습니다. 한 달에 예천읍에서 신도청으로 빠져나오는 인구 수만 해도 약 150명 정도입니다. 군 정사가 이번 7, 8일 양일간 대신동으로 이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천읍의 상권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예천 군수로 당선이 되시면 이 많은 상권이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으신지? 예, 박장 기자님께서 참 뭐 중요한 질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도에 근무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이 예천군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가장 느낀 것이 그겁니다. 우리 군이 이상한 게 투자지에 좀 소홀하더라고요. 타 시군은 투자지에 올인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이 공단이 적어요. 공단이 지금 좀 인근 시군에 외로 많았더라만 이게 좀 빠져나가도 영향이 덜한데 영주만 해도 13개 공단이 있습니다. 문경에도 10개 공단이 있고 우리 군은 딱 2개밖에 뿐이니까 영향이 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사항에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뭐 각종 산업단지 유치, 기관 유치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천 경제를 살려주세요. 우리 군이 전려고 하고 이제 공단의 주위에 좀 많이 배치됐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기반 자체가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도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인재, 예천의 교육 학생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만 가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서 예천군은 굉장히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인재 양성입니다. 장기적인 인재를 길러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아래 영주에서 우리 국민 중에서 이제 전병동 정의실 전 회장님께서 질문하셨대요. 질문 내용을 보니까 도심 재생 사업입니다. 200억 사업. 근데 지금 아마 중앙정부의 조례상으로 보면은 시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영주 안동이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우리 예천군이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200억 받아가지고 예천에 어떤 기반 시설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아래 건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가 있을 때 용역을 세워놓고 나왔어요. 세워놓기 때문에 바로 추진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천군에 보면은 우리 도심 주차 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옛날 도시계획 도로가 돼갖고 차 없을 때 도시계획 도로 하니까 지금 차가 많아지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 도청 직원들이 저한테 그러는데 예천읍에 오면 너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들어가기가 좀 짜증을 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대폭적으로 주차장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상설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지 저 살려야 됩니다. 그 살려서 거기에 문화의 개념 도입하면 저는 우리 도청 신도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 와서 뭐 재래시장을 볼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 예천군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송보들 저런 것도 과감하게 좀 풀어야 예천군 경제 규모가 커져야 예천이 앞으로 뭐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상권이 더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도시계획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봤을 때 이 특화된 거 타 시군에 없는 그런 것을 몇 곳이라도 있으면은 이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특화 음식점이라든지 하여튼 특징이 있는 거 그것이 아주 예전으로 봤을 때는 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뭐 우리 상업을 하시는 모든 분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좀 친절 봉사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타 지역 사람들 우리 와서 예천 지역에 와서 그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친절 교육, 칭찬 교육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천업 재정비 계획에 제가 충실히 담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답변.
뉴스데이 이신효 기자입니다. 예. 예, 지난 2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에게 최대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하는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전 부군수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언론에 보도 내용을 보고 이렇다 그러면은 제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 그게 보면 30%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신인은 제가 신인이기 때문에 20%의 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가점 받으면은 어느 누구에도 밀리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우리 경패에서도 많이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경쟁 전화가 못해요. 그런데 하여튼 뭐 20%에 대해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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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출산 장려 이게 아주 중요한. 저는 이제 뭐 최근에 와서 내가 읍면을 다루고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용국면 같은 경우에 작년에 7명이죠. 그 작년에 6명인가 출생률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저희 동기들이 보면은 용중학교, 용초등학교 동기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 260명씩 나왔어요. 근데 1년에 6명, 7명 이래 되면 이거는 결정된 겁니다. 예측이 아닙니다. 그거가 성장해서 용국면에 6명 되고 1년에 7명 학생이 된다. 이거는 참 재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거 사시군도 다 그렇다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되고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을 해야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저는 봤습니다. 외국의 선진국에 가보면은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부모들에게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국가 뭐 박물관이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또 우선입니다. 줄을 서 있더라도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맨 앞에 세워줍니다. 그렇게 출산 장려를 신경 쓰니까 프랑스 같은 데도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출산 정책이 낮았는데 지금은 그 2.0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국가 차원에서 과감히 해야 되고 우리 지방 차원에서도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준다 이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국가와 뭐 정부와 우리 지방 정부가 합쳐갖고 출산 장려 정책 과감히 해야 되고 또 교육에 대한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천군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고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우리 지역의 출산 장려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되는 굉장한 뭐 재앙 수준이라고 과감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우선 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5,000년 30%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선천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복지 정책이 있으신지 예. 그리고 그 기자회견문 10페이지에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겠다. 그럼 이게 우선 그 복지 시스템이 어떤 그런 시스템이 네, 그러겠습니다. 저 노인 인구가 지금 30%를 넘습니다. 상당히 참 많은 거죠. 많은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건소하고 사회복지팀하고 융합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 분장별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군단에서 적절하게 그 기능만 보완해 주면은 우리 더욱더 노인들한테 그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부군수 할 때도 그런 생각이고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강조를 많이 씁니다. 업무별로 하지 마라 이거를. 융합해서 하면은 더욱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맞춤형 복지팀을 우려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하고 보건소가 합쳐서
노인들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공약사항에 별도로 더 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우리 과행에 와서 이제 10여여 명을 쭉 돌려보는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30%나 30% 훨씬 넘습니다. 노인 인구가. 거기에 대한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제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예. 예, 그 경북 인터넷 방송의 김준종 기자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그 김상동 출마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그 지금 현재 우리 김상동 그 출마 예정자께서는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라든가 정치발전위원회 자문이라든가 도당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저께 보니까 토요일 날요. 토요일 날 예천군에서 군에서 아니고 예천군에 여론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니까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자유한국당 공천 적합도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는데 우리 김상동 그 출마 예정자께서 빠져 계시고 현 이현준 군수님하고 그다음에 김학동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두 분만 지금 경선에 나오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향후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그 당원이시고 이렇게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자의에 의해서 그걸 빠지셨는지 아니면은 타의에 의해서 혹시나 빠지셨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간에 사실은 한동안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예천에 송곡지구입니까? 그 당시에 조금 좀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여타 지금 좀 어떤 그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던 걸로 그 언론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해명이라실까 아니면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래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무수히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다른 종목은 나오고 나는 기타 이래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뭐 굉장히 많이 오고 그 뒷날은 또 출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가. 제가 아마 선거리 여론조사를 하면 선관위에 반드시 저걸 받아야 돼요.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통과됐나. 그래갖고 그런 공유라고 내가 못 알아보고 오늘 정확히 알아보고 법적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래 보면은 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 것이 다 세 사람이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 두 사람만 했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법이란 것은 어떤 공정성이 있어야 될 그 공정성이 전혀 결여됐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오늘 정확히 알아서 법적 대응 조치하라 그래 이렇게 했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전화를 받고 저녁에 전화 받고 전화를 수없이 받았어요. 그 뒷날 또 수없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아마 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도 전화를 개인적으로 일반 전화를 받았는데 예. 그걸 확인하려니까 김상동 캠프에 전화를 안 받아요. 예. 안 받아서 내가 오늘 와서 물어보려 했는데 지금 확인은 됐습니까? 그게 대구의 어디 여론조사 기관에는 내가 정확히 알았는데 그게 언론사에서 1회를 했는지 자유한국당에 1회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그건 확인하셨어요? 그 관계는 오늘 확인이 됩니다. 그래요? 확인해보려 공유를 하니까 확인이 안 되대요. 예, 송국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국지구는 참 제가 말씀하기에 참 그래요. 이거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도 저한테 전화가 무척 많이 오대 밤으로 부무선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 저도 참 가슴이 아프대요.
송국지 그 조성 사업은 처음에 이제 우리 도에서 도청 직원들이 2주 거처가 부족해 갖고 먼저 영주 문제에서 벌써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유지를 줄 테니까 오라고 시작했는데 우리 도청 노조에서 전화 와서 제가 가서 브리핑 해갖고 우리 지역에 오기로 하자. 또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는 제가 부군수로 왔을 때 인구가 근데 50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어요. 16만 7천 가던 인구가 제가 왔을 때 4만 5천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줄었어요.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아졌죠. 인근에 보면은 영주가 안동이 27만에서 지금 17만 가요. 영주가 아마 17만 예천하고 비슷했죠. 거기에서 지금 11만이 갑니다. 예천은 그 준 속도가 아까 그랬죠. 공단 조성 이게 소홀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준 속도가 훨씬 빨랐죠. 노인인구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천군이.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연락받고 도에 11월 3일 날 2014년 정확히 11월 3일 날 저하고 계장줄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노조에 가서 설명하니까 노조에서 한 20명 정도 모였대요. 거기서 브리핑을 하고 하니까 예천군이 제일 가꾸니까 뭐 노조에서는 원하죠. 그러니까 좀 빨리 추진하라. 좋다. 빨리 추진하겠다. 그래갖고 군유지가 보면은 그 인근에 있습니다. 송곡지구하고 그 신조가 2개 있는데 송곡지구를 하자. 그만 송곡지구에서 그래 브리핑을 갔다 와서 11월 10일 날 기본 계획 제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11월 10일 날 이게 결제 받은 겁니다. 한번 클로즈업 하죠. 이걸 11월 10일 날 군주까지 결제 받아갖고 이거 시행했습니다. 의회도 설명했고 우리가 50년 동안 인구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인구 증가 시책으로 했는데 다 좋다고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생각하고 저는 이거 수립하고 난 뒤에 그 이듬해 1월 5일 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뒤에 저게 그 뒤에 이제 군유지 내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듬해 3월 달이죠. 3월 달에 송곡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에 따라 군유지 매매 계약 안이 나왔습니다. 요겁니다. 안 나왔고 3월 20 그 다음에 변경 계약이 요래해가지고 3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우리 도청 이제 노조라가 너무나 그 체결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게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 것으로 이래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우리 도청 직원들 34명이 다 부정상 투기했고 저도 그 들었지 않을까 그런 전날 무척 많이 시달렸습니다. 제가 김상동 부군수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투기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저는 투기한 게 절대 없다 요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저 부인도 그만 서명희 씨 부인이 서명희 씨도 투기한 게 아니냐 이랬는데 그 전화도 많이 받았죠. 근데 그게 없다 그랬댔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도에서 뭐 나는 이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법적으로도 그래요. 노천 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뒤에 하는데 저걸 받아놨어요. 노천 정비법을 하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 이제 변호사한테 받아놨죠. 받아놨는데 그래 이게 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제가 뭐 저거 되니까 저는 뭐 구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뭐 책임이 언론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다 그 뒤에 심의위원회를 징계심의위원회 뭐 초청심의위원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없는데 언론이 저렇게 저거 하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 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천군에 참 뭐 과장들 계장들 제가 답답한 게 나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우리 직원들은 다 지가지 마라. 뭐 중징계도 내가 맡겠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는 이제 경징계가 있죠. 근데 중징계 내가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대 주지 마라. 꼭 줘야 되면은 그렇게 주라. 그 말씀. 우리
도에 지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언론이 계속 하니까 뭐 그대로 중징계를 내설하고 올렸는데 결국에는 중징계 안 받고 경기가 떨어지고 또 소청 심사에서 다 무혐의 여기에 징계 심의에서 대다수 다 무혐의가 됐죠. 되고 몇 사람은 이제 언론에 책임이 있으니까 했는데 제가 견책을 받았습니다. 받은데 그거 저는 그래요. 저게 예천군에 어느 공무원도 부동산 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보면은 제 부인도 그렇고 그래갖고 아무런 진짜 사심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우리 도청 직원이 한 40명 오면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 일대가 도로가 좋아지고 또 도시계획이 다음 때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뭐 우리 직원들한테 참 상처를 주고 우리 도청 직원들이 예천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쁘게 된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제가 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안 하고 편안히 부군수 하고 있다 하면 저도 편합니다. 그러나 고향 와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50도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 도청 직원들 한 명이 오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 했는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려서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만약 된다면은 저게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농수산식품부에 뭐 사업성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그렇죠. 국비까지 나왔어요. 농수산식품부도 그냥 거치는 게 아닙니다. 다 위원회하고 이게 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다 확인합니다. 5억이 그리고 사업 추진비가 나왔어요. 국비까지 나오는 사업을 참 중앙에 다시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상당히 다른 시군은 국비 받으려고 무한한 애를 해도 받기 힘든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징계가 불기하다면은 앞으로 입주자 주도형 신림마을 조성 사업은 하기 힘듭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입주자 주도형 사업을 하겠느냐? 또 최근에 와서 기농 기촌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진데 누가 도에서도 이렇게 한 것 같으면 행정을 하겠느냐고 말해서 우리 도의 해당 부서 직원들 또 과거에 그 지역에 근무했던 국장 과장들 계장들도 내한테 와서 그래요. 국장님 이게 어떻게 돼서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기농 기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갖고 땅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적극 행정을 봐서 오히려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 도청 직원들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죠. 답변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보충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를 처음에 기획하시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도로 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뭐 퇴직자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유력 인사들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게 그 당시에 토지를 매매할 때에 그때에 우리 김상동 출마자께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전혀 관여가 안 됐죠. 저는요. 기본 계획만 수립하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 뒤에 매매 계약은 그 이듬해 2월 3월 달에 됐는 거죠. 그러니까 저 떠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적이 됐습니다. 뒤에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토지 매매하고는 전혀 적이 없고 또 사업 시행자 34명이죠. 4명 구성하는 것도 그 뒤에 도에서 하지 우리 군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기요. 문고 뭐 우리 지역 아카데미 한다 이래가지고 대창하고 예천 요거를 뭐 문고를 만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지고 교육감님을 만나셨어요. 그랬는데 경북 일고에 14학급을 받는답니다. 이번에 3월 1일 개교할 때. 근데 14학급을 받고 그 옆에 부천 초등 중학교 돼 있고
홍명초등학교를 지금 이제 착공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 교육 문제가 저기가 아주 월등하고 교육감의 말씀이 하여튼 최고의 고등학교를 만든다 이런 목표로 감천고등학교 교사를 다 모시고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에서는 신규 교사들에서 최고 A급을 주고겠다 이래 대응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뭐 아카데미 한다 이래가 대창고등학교나 지금 교사 수준이 좀 그런 어쩐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다음 공약 발표하실 때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2일날 예. 그 자유한국당 전국대회에서 예. 그 정당이 개정됐죠. 확정됐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지금 그 부부님께서는 오직 그 정치 신인 20%만 지금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책임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래가 그냥 100%인데요. 불뭉실 이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100%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치 신인 20% 포함해가지고 이제 경선을 시킨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이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50% 같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 현재 뭐 다른 후보자들은 책임 당원을 자기 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수군수님은 늦게 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 50% 경선에 붙였을 때 여론조사도 그렇게 하고 월등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책임 당원 하면 또 더 떨어질 텐데 50% 이렇게 됐고 다음 최종적으로 이 50%만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공천 신청해가지고 서류심사 다시 면접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땐 당협위원장이 최초로 마지막으로 어떤 표시를 내가 보낼 거란 말이에요. 어떤 후보를 해달라고. 예.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공천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도 자 2월 25일 날 평창 올림픽만 끝나면 바로 공천 들어가서 3월 15일 내지 20일 날 끝내겠다 이랬는데 기간이 한 달 잡고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후보자님이 자유한국당 경선하고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자 대구에 이제 도당에 면접 온다 이랬을 때 무조건 그러면은 이런 룰에 따라서 면접 가고 공천에 승인하는 방식으로 그래 가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측근들과 상의해가지고 또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저도 이제 12일날 여론조사 다시 하는데 여론조사나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최종 단계에서는 무소속도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예. 뭐 선관위에도 나와 계신데 그런 이제 밀감만 질문 좀 피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아직 정확한 공천 기준이 안 나왔어요. 그 공천 기준을 보고 제가 뭐 판단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공천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고 난 뒤에 제가 판단하는데 일단은 뭐 저게 공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공천을 못 받았을 때 예. 그걸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못 나오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 장경철 기자입니다. 네. 그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예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천하고 상관없이 군대에서 그 공천 거하고 자유한국당 보수당했던 거 얹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모습 보기 안 좋습니다.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특히 부군수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군수에서 당선되겠다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기자하면서 국회의원 유학생 의원님 살아계실 때 죄송합니다만 고인한 때부터 산업단지 가져온다는 얘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단 한 분도 된 적이 없는데 그 산업단지가 안 되는 거는 요 땅이 없어요. 우리 군에 땅도 없고 또 땅 그 산업단지 가준다고 해도 땅값 올라가서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까 박찬훈 기자가 제일 말미에 제일 처음에 물은 대로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예천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저쪽이 인구 만 불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행정에서 계속 인구 불었다고 공부합니다. 인구 불어가지고 도로 손내나는데요. 예천읍의 사람이 도로 그쪽으로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는데 이거를 보고서까지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도청에 외지에서 들어온 그 인구들 10,000명까지 늘어난 그 호명 사람들을 예천읍에 데려올 때 인프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좀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지난번에 그 부군수님 아시다시피 도에서 근무하시는 도청 산하기관 농업 관련 기관 용목 마취를 올려고 우리 땅 다 만들어놨는데 상주로 뺏겼습니다. 지금 예천에 당장 시급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도청 산하기관 도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어떤 기관을 부군수님이 지금 올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부군수님 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게 국민들한테 공감을 줄 것 같은데 도청 산하기관 지금 예천에 올 가능성이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예천읍의 심장, 예천군의 심장은 예천읍입니다. 예천읍민들이 지금 장사 안 되고 예천읍민들이 신도시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는 우리 공약에 예천읍 재개발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가 만약 기회가 준다면 아주 강력하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뭐 저는 행정을 해봤을 때 예천군의 장점, 단점 우리 어차피 신도시하고 상생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도시에서 예천군을 유입할 수 있는 게 뭔가 검토해서 그때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산하 기간인데 도청 산하 기간은 우리가 도청에 가는 기간은 거의 보면 결정됐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또 예천읍으로 온다는 그거 말고 제가 봤을 때 안동시에도 지금 뭐 작년만 해도 많은 기간이 갔습니다. 안동시에 우리 갔습니다. 그런 기간을 예천에 올 기간을 파악해서 섭외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 뭐 조건만 좋으면 내가 봤을 때는 못 올 적도 없어요. 꼭 군청 도청을 가야 된다. 그거 빼고 산하 기간 다른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 보면은 그래 거기에 대해서 안동시도 작년도에 내가 5기간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해서 뭐 유치를 하겠다. 그래 저는 생각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기간이 된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예. 더 드립니다.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예천 부군소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예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예천 군수하면 정말 예천 발전시키다 그 소견 한마디만 좀 밝혀주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래요. 이래 제가 나와서 한 50일 동안 뭐 읍면하고 쭉 다녀보니까 맨 처음에는 뭐 1, 2, 3대 군수님 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열심히 하시고 지역 발전 열심히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행정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영주, 문경, 안동 다른 지자체 그런 식으로 갑니다.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 돼야 뒤질 안 해요. 또 행정을 알아야 강력한 추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을 모르면 강력한 추진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도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어느 부서에 가서 뭐 과장님, 국장님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그 추진력이란 거는 행정을 알아야 추진력이 생깁니다. 행정을 모르면 추진력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래 생각해요. 행정은 이제 1, 2, 3대 군수님도 잘했지만 이번 기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청 신도시도 알아야 되고 우리 예천군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 추진력입니다. 지자체장은 추진력 없으면 그 지자체가 절대 타 시군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추진력이 있으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뭐 이런 얘기 하면 근데 지사님이 급할 때 제가 여러 군데 뭐 핀치타로 많이 적었어요. 도청 이런 거 보면 아니고 또 김천정 최전 할 때 이게 잘 안 돼요. 또 그 가서 김천정 최전에 또 파견돼 저희고 또 TP 테크노파크에도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 테크노파크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 부도 난데도 또 갑자기 투입해갖고 내가 저기 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행정을 기획예산부에서 오래 근무하니까 도정 전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경험, 행정을 제대로 아니까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어떤 기획예산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도정 전반을 아니까
맥을 빨리 잡죠. 그러니까 이제 추진력이 생긴다고 그래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인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 혼자 잘한다고 해서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없어요. 인맥 없이는 제가 도에 근무해 보니까 그래요. 중앙 인맥 없으면은 도에서 도청의 과장까지는 할 수 있어. 거기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게 평상시에 네트워크 인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래 보면은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그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지자체에 장을 맡는 그런 분은 인맥이 있고 또 인맥을 찾아서 열심히 적극 설명하고 또 뭐 술 먹고 싫어도 폭탄주 몇 잔 하고 자기 술 안 먹지만 그런 정도의 자치단체장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저는 고향 와서 느낀 것이 이제 아까도 언급했는데 예천 국민들이 좀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화합 통합할 수 있는 좀 통 큰 사람이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통합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지자체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답변 되겠습니까? 예.